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가끔 방문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황에서 내가 방문하거나 도움을 드리면 수급 자격이 정말 탈락되는지 그 사실관계를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복지 정보를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부모님을 방문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먼저 현재 부양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족관계 단절로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 가족관계 단절로 되어 있다면 만남이나 연락이 재개될 경우 이는 가족 해체에서 가족 회복으로 상황이 변경된 것이므로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면 부양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귀하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아버님의 수급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해졌어요. 다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즉 월소득이 약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모두 넘지 않으면 부양 능력이 없다고 보고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자녀분이 월 소득 900만 원이고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두 기준 모두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 지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양 능력을 판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가구에 초중고 학생이 있다면 학생 1인당 월 19만 5천 원에서 23만 1천 원까지 표준 공제가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등 증빙을 통해 차감받을 수 있고 월세 비용도 지역별로 다르지만 최대 66만 7천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간병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의 75% 등도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또는 부양기피를 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 가정폭력, 학대, 상해, 방임, 유기, 가출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님 집에 가끔 방문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는 정도로 수급 자격이 탈락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방문이나 병원 동행이 부양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동반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거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부양 여부와 소명의 타당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만으로 무조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부모님 집을 방문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는 행위 자체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녀분의 소득과 재산 상황,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수급자이거나 수급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을 방문하거나 돕는 것이 수급 자격 박탈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각각 다를 텐데 댓글로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돕고 싶은데 복지제도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담이의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